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참 많은 이들이 카카오를 좀 사놓을 걸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시총 8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면요. 자, 코로나19 이후 증권사나 이런이라 지속적으로 바이를 외쳤지만 생각만 하고 망설였던 분들은 한 번쯤 안 사서 후회되는 종목일 겁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돈이 있다면 무엇을 사야 할까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언택트 가치가 드러나면서 3월 이후 정말 폭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플랫폼, 전자상거래, 게임,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의외로 길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원동력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원격 진료, 원격 교육, 원격 업무를 지원하는 인프라 등등등이었죠. 자, 엄지척을 줄 수 있는 카카오. 이 카카오는 실적과 성장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증권의 리포트는 우리에게 종목 고르기의 폭을 좁혀줬던 것 같습니다. 자, 빵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터넷 관련주나 이들이 포함된 ETF, 그리고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서려 있는 중국 인터넷, 또 보복적 소비 심리가 담긴 지급결제 서비스인데 특히 스마트폰 쪽 기대되겠죠. 또 의료장비 업종, 명품 기업들, 중국 등 소비 대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수혜주 등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폴 하비의 조언도 이제야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아무리 위아래로 요동쳐도 결국 다치는 사람은 중간에 뛰어내린 사람밖에는 없다. 주가도 같은 이치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 앞으로 성장할 것, 저평가로 가격이 저렴한 것, 위기 상황에서도 통할 투자 원칙 정도는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카카오처럼 통할 수 있는 종목 함께 찾아보시죠.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주식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가동이 잘 되고 있고요. 아침부터 한 PD님 재료 납품 성실히 잘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주식공장은 개인 투자분들을 위한 소중한 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가지 소통 창구가 있는데요. 자, 문자 상담 가능하죠.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 통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 실시간 상담 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함께 공유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기저의 분석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은 프리랜서 황진영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경제방송의 특징주를 모아봤거든요. 네. 함께 만나보시죠. 띄워드립니다.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CN의 특징주 모아봤습니다. 온택트 대표적인 수혜주 52주 신고가 시총 8위 등극한 카카오를 이데일리 TV와 한국경제TV가 선정을 했고요. 자, 오늘 외국인 매수세의 조선주가 급등한 흐름들 장 초반에 있었는데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에서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을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드림CIS를 한국경제, 매일경제TV에서 선정했는데 이데일리는 이외에도 아프리카 TV, NHN 한국사이버결제, 광동제약, 라온시큐어, 풀무원을, 한국경제TV가 고려제약, 삼성 SDI, 샘표를, 매일경제TV가 FNS테크, 장원테크, 사조산업, 유니크, 마지막으로 MTN이 롯데리츠, 두산솔루스, 웹캐시, 실리콘웍스, 나이스정보통신, KH바텍을 선정했습니다. 네, 황진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네. 오늘의 분석 좀 들어볼게요. 네. 특징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시장 특징주는 그 미중 간의 무역 네. 싸움으로 인한 그런 수혜 종목들 또는 중소형 개별 종목들의 장세들의 좀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외에 특히 앞에서 그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던 네이버랑 카카오가 또 오늘 시총의 판도를 뒤흔들면서 무서운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 괴질
물질 확산으로 인한 제약주들도 오늘 좀 특징을 보였었던 오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이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도 주식공장 시청자님들이 꼭 잡아야 될 텐데요. 맞아요.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한 주간에 이런 종목들 찾을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특징주 가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셨을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네. 이제 이데일리에서 꼽은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종목, TV요? 네, 가져왔는데요. 네. 코로나19 수혜 그 관련주로 계속해서 또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네. 오늘 아침부터 실시간 그 상위 검색을 계속 랭크가 됐었던 그 철구, BJ 철구 BJ 관련 철구. 소식으로 인해서 네. 좀 주가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이슈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J 철구, 군 입대 이후에 맞아요. 처음으로 이제 방송에 등장했고 네. 와이프, 그러니까 부인하고 같이 맞아요. 또 네. 등장을 했더라고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아프리카 TV 그 말씀해주신 대로 BJ 철구가 방송 활동을 재개를 했다라는 소식에 뉴스가 전해지면서 좀 관심을 네. 받았는데요. BJ 철구가 이제 전일 밤에 이제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약 2년 정도 만에 진행된 방송에 30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좀 마비가 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개인 방송에 30만 명 정도가 몰린다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그 방송이 초등학생부터 좀 성인까지 보는 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넓군요. 네, 파급력이 굉장하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리카 TV 역시 그동안 언택트 수혜주로 관심을 받아왔었고 지난 3월부터는 이 방송 채널의 개설 수뿐만 아니라 뭐 이용자 수 그리고 동시 시청자 수가 모두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 증가세도 좀 기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BJ 철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이게 1인 미디어 이 성장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부각이 되는 게 아프리카 TV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나도 한번 그런 주인공이 돼봐야지라고 야심찬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죠. 한 번쯤 그렇게 꿈꾸게 되는데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아프리카 TV는 앞으로도 괜찮을지 주가의 성장에 대한 그런 동력을 좀 읽어볼까요? 네, 일단 예. 1인 미디어 시장 말씀해 주신 대로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23년에는 한 7조 원대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들이 앞으로도 그런 강세가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e스포츠에 굉장히 콘텐츠를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또 게임주의 강세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에 따라서 좀 동방 상승도 기대된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특히 롯데월드 내 e스포츠 경기장을 또 아프리카 TV에서 건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e스포츠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만큼 이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4분기까지는 결제 방식 변경에 따른 좀 결제 공백이라든지 휴대폰 소액 결제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서 매출이 일시적으로 좀 줄기는 했지만 앞으로 아프리카 TV의 뭐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모바일 광고 또는 e스포츠 시장의 고성장에 따른 구조적인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림픽이 또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에 대한 방송을 좀 봤을 때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업계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주요 수익은 아시죠? 그 별풍선 맞아요. 빵빵 터뜨리는 거 그거고 이 콘텐츠요, 이 플랫폼 광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수혜주로도 그쵸. 또 분류가 된다라는 분석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 뭐 긍정적으로 증권사에서도 호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죠. 이런 1인 미디어가 성장하면서 네. 관련주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좀 의미 있는 수급 변화가 있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 이 쌍끌이 매수가 나왔어요. 근데 기관 쪽에서는 9거래일 만에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5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됐다는 점 말씀드리며 현재 한 5%대일걸요. 5.5%이거든요.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좀 가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종목도 이데일리에서 뽑았는데 예. 풀무원 종목 가지고 나왔거든요. 풀무원이요. 네, 최근 또 그래서- 흐름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네. 관련해서 좀 격화될 조짐을 보이게 되면서 관련 수혜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대두주가 대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풀무원이랑 샘표가 최근 들어서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여러분 왜 이 대도주가 미중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 이게
뜨는지 그쵸, 네. 이 영광가게 라면은 또 재미있는 그 투자에 맞아요. 또 힌트가 있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예. 말씀해주신 대로 늘상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조짐이 보이면 이제 국내 증시가 관련 수혜주를 찾는데 굉장히 급급했는데요. 작년에도 대주주랑 그 LNG 관련주들이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었어요. 특히 대두 관련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중국이 현재는 세계 최대 그 대두 소비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를 90% 정도는 그 수입에 현재 의존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미국으로부터 한 약 15조 원 정도의 대두를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중국이 미국산 콩 수입을 좀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네. 이에 따라서 국제시장에 풀리는 대두가 이제 앞으로 점점 많아지고 이 대두를 원료로 제품을 만드는 국내 회사들이 좀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우리 거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결국. 네.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식 수요도 좀 최근에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겹치게 되면서 추가 상승 여력도 풀무원에 좀 남아있다라는 분석 또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16년도였을 거예요. 미국 주류 시장 내 두부 점유율 1위인 회사를 인수하면서 포트폴리오가 재편이 맞아요. 됐잖아요. 이러면서 부각을 받았고 아시안 푸드를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 이쪽으로도 언급이 됐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보세요? 호재는 있는데. 그렇죠. 일단 풀무원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 기존의 예상대로 코로나19의 그 영향을 좀 피하지는 못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공항이나 연수원, 학교 급식 등이 중단이 되게 되면서 악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이나 외식 사업부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하락을 최근에 했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해외 사업부 실적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1분기보다는 개선이 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일본의 영업 적자율이 개선이 됐고요. 중국 지역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전체 해외 이 영업 적자율이 역시 크게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무원이 앞으로 좀 풀무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신선하고 뭔가 프레시하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이미지를 내세워서 이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 각광을 받을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대체육이나 대체 단백질 제품 개발을 앞으로 꾸준히 하면서 이 미래 먹거리 관련 수혜주로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풀무원은 5월 18일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650원 선 강보합권 상승하고 있고요. 기간이 매수한 흐름들 나타났고 보니까 이제 메가 트렌드 변화의 수혜주다라는 수식어가 네. 또 붙고 있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변화하면서 잘 또 하고 있다라는 게 이쪽에서도 증명이 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좀 가볼게요. 네. 예. 세 번째는 일단 MTN에서 꼽은 KH 바텍 종목 가져갔거든요. 폴더블 그거잖아요. 그쵸? 네, 대표적인 폴더블 폰 네, 수혜주로 네, 네.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는 또 외국인이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특징을 좀 보였던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뭘 주목해야 될지 저희가 앞서서 폴더블이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네. 좀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네.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KH 바텍이 이제 대표적인 힌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힌지라는 게 이제 이전에 우리가 접이식 폴더블 폰을 썼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음새에 해당되는 부분을 힌지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기술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KH 바텍입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는 노키아에 이런 힌지를 공급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 삼성이 폴더블 폰을 다시 재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힌지를 좀 독점 공급을 하면서 최근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KH바텍이 이제 국내 고객사 힌지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좀 눈여겨봐도 좋다라는 증권사 분석들, 그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예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힌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폴더블 폴을 때 이렇게 접히는데 그쵸, 네. 힘을 줄 때마다 스무스하게 딱 닫혔다 맞아요. 올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 모토로라가 중화권 한 업체를 인수해서 힌지를 네. 했다가 망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할 때 삐걱삐걱 소리가 그쵸, 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제 KH 바텍은 독점적인 그런 네. 경쟁력을 힌지에서 갖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 바, 막대 형태보다는 이렇게 구부리는 폴더블 맞아요. 이런 수요가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애플이 2007년에 가장 먼저 이제 첫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좀 사용했던 스마트폰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 막대 형태의 스마트폰이 주로 사용이 되어 왔었는데 그동안은 그런 큰 변화가 없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이 그 접이식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시장에 좀 지각 변동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특히 앞에서도 봤지만 1인 미디어의 소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SNS 실시간 방송이 좀 일상화되면서 우리가 좀 큰 화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최근에는 스마트폰 업체들이 너도 나도 이제 대형 화면의 그런 스마트폰을 앞다퉈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은 만큼 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니즈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KH바텍이 이 때문에 이제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좀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는 애널리스트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반기 이후에 폴더블이 중요한 변수가 될 거래요.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력은 확실히 또 있나 봅니다. 이런 부분이 또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KH바텍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또 나타나고 있고 좀 외국인 쪽에 집중되고 있고 외국인이 6거래 연속 매수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현재 한 3% 가깝게 오르면서 22,450원 선을 기록하고 있다는 현재 주가 흐름까지 봐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 메이커가 된 특징주 3가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자, 프린에서 황진영 기자의 분석으로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해서 오전장 이어서 오후장의 느낌까지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릴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배현철입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와, 오늘 빨간색 넥타이도 메고 오셨어요. 증시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월요일 시장 기준 불어넣어 주세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 이제 그 넥타이 색깔을 구분가면서 우리 이제 재미로 또 이것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좀 빨간색 넥타이에다가 또 와이셔츠까지 핑크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셨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이제 조금 더 희망 섞인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3월달, 4월달에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예. 네, 특히 이제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증시 격언에 보면 호재가 반영 안 되면 사라 이런 증시 격언이 있거든요. 지금 매도해놓고 있는 분들이요 굉장히 네. 힘들어요. 예, 특히 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매도한 사람은 힘들어하고 또 가지는 사람도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합주가 지수가 다시 한번 2,000포인트로 올라가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피날레는 삼성전자가 아마 불을 태울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좀 가져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 방송 보신다 그러면은 제가 또 전환되는 시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추가 상승의 그런 매매 포인트는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요. 자신하고 시간하고의 싸움이에요. 좋은 주식을 꿈이 있는 주식을 사서 좀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한 8개월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 이런 종목들 그때 사셨어야 되는데 그때 보면 온통 악재만 나왔었거든요. 뭐 이재용 부회장 얘기도 어려운 얘기들이 있었고요. 뭐 실적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소신을 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특히 또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요. 뭐 따라올라오면 따라오봐 이런 모습이긴 한데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뭐 3, 4개월 전에 이것을 뭐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두 달 전에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테마 종목들 매수하시고 지금 쫓아가신 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 종목이라는 거는요.
매수 세력 빠져나가면은 썰렁해지면서 주가 하락폭이 커진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주식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왕초보들이 많이 있어요. 주식을 그냥 가서 무조건 매수해가지고 나는 빠지면 안 팔아. 이렇게 되면 뭐 여러분들 오래되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테마 종목, 일부 세력이 끄집어 올렸던 그런 종목들은요. 그렇게 버티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라든지 이쪽에 SDI라든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버티기만 하면요. 종합주까지 올라오면 나중에 수익 내고 다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일부 테마 종목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종합주가 지수가요. 이거 빠질까요? 올라갈까요? 서로 굉장히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같으면요. 지금 차트 모양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예, 또 음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상승으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한다고 빠진다고 매도하신 분들이 아닌데 이런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또 올라간다고 2,000포인트 근처에서 추격 매수하면 또 살짝 빼놓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건 박스권 행보예요. 이제 행보하는 그런 기간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런 겁니다.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하면 결정을 할 텐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라면요. 이거는 기다리셔야죠. 우리가 예전에 차트 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행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세울 때 많이 세운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이 계단 올라갈 때요. 여러분들 2계단씩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계단씩 차고차고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이제 주식하시면서 어떤 좋은 경험이라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제 거래량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거래량이 늘어나줘야 돼요. 여기서 이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전체 흐름 자체는요. 하락의 어떤 모멘텀보다는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권 행보 기간에서는 좀 기다려보는 것도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수는요. 이거는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그림을 그리더라도요. 이렇게 이쁘게 그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참 진짜 신기한 게요. 5일 평선을 딱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인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만든다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5일 평선 여기는 빠지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선을 만들고 있고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주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제가 결정합니까? 아니죠.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신다 그러면 지금은 상승 추세의 어떤 흐름을 타고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테마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특히 신용거래 하신 분들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확진한 자들이 더 늘어날지 어떨지는 뭐 확실하지는 없겠지만 확진한 자들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3월달, 4월달에 만들었던 그 고점 그런 점을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두 종목 말씀드릴게요. 오늘 고려제약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고려제약이 오늘 뭐 갭상승해가지고 작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은 또 뭐 코로나19 얘기들이 좀 변질이 돼서요. 어린이 괴질이 좀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인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정에 뭐 어린이들이 있으면은 좀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럽이라든지 이쪽에 해외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는요. 이런 그 괴질에 지금 아스피린 성분이 있는 것들이 뭐 치료제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주식은 항상 그럴 거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오늘은 고려제약을 비롯해서 뭐 명문제약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요. 아침에 고점에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차트 분석상으로 볼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고점 부담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거는 쫓아가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내일도 변동폭이 와서 매매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10,000원 빠지면 어렵겠죠. 그죠? 손주가 10,000원 정하셔가지고 매매 대응하신다는 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남영 비비언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실적은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지금 재난지원금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이 비비안 로드숍 여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지금 뭐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국가 제품 사는 데는 사용을 못하고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데 남양비비안에서도 이제 쇼핑센터에서 남양비비안 지역 쇼핑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요 주식 참 재밌지 않으세요? 예, 뭐 이렇게 말을 잘 만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서 뭐 매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것도 차트 모양으로 보면 일단은 행보하면서 행보하는 그런 기간이 길었었죠. 근데 이게 실적 보면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영업이익이 적자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가시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단기 매매로 보시는 거는 뭐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근데 고점에서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장중 고점이 이제 1,500원, 1,300원대에서요.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월평선으로 지지선을 해가지고요. 1,200원 선 지지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요. 짧은 매매, 단타 매매들 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남양 BBN도 이번 주는 좀 관심 종목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행보했던 기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 종목들은 그냥은 안 빠져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매매하시는 데는 좀 참고하시기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적자가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이 종목에다가 뭐 한 100%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장중 변동폭 이용해서 매매는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소통하는 방송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이잖아요. 제가 이제 댓글을 쭉 보고 있었는데 익절만 하자라는 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만 빠진다. 그런데 이 공통된 시청자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질문 드릴게요. 이 답을 잘 생각하시면서 도움 좀 주세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분뿐만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증권회사 지점장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 증시 경험에 보면 상승장에서요. 강세장에서 깡통 나온다 이런 증시 경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테마 종목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테마 종목들이 급등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용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으면 지금은 이제 상하한가가 30%이기 때문에요. 네. 또 하한가 한 번만 맞으면은 그 다음날 반대매도 나가거든요.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 테마 종목이라든지 일부 정치인 테마 종목, 특히 또 이제 대북 경영 테마 종목들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아주 위태위태하게 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지난주까지도 보면은 신용 융자 잔고가 뭐 최대한까지 올라갔다 이런 것들 맞아요. 때문에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요 오늘 내일 하고 만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앞으로 10년 이상 한다, 20년 이상 하신다 생각하면 이쪽에 실적 나오는 종목으로 차곡차곡 쌓아가신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도 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1%, 2%가 쌓여가지고 10%가 되는 거고요. 예. 10%가 10번 쌓여가지고 100%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갑자기 막 20%, 30% 수익 내겠다 이런 모습 보이면은 지금 어려울 수 있죠. 제가 사담입니다만 어제 저희 친구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뭐 수익을 냈다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어제 밥을 샀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서 야 주식 나도 하자 이러고 덤비시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주식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주식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송 보시면서 예. 제가 알려드린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으로 좀 하셔가지고 1년 후에, 2년 후에는 여러분들 모두 다 부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종목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잘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하기는 좀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더 올라갔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은 코덱스 레버리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종목에 상관없이요. 코스피 200 지수,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내가 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가 내려가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내려가게 돼 있는데 위아래 움직이는 폼이 1대2로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2배의 성과가 나오고 내려갈 때는 또 2배로 빠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손실 관리는 잘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종합주가에서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생각하면 코덱스 레버리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드 번호 122630입니다. 이 ETF 매매 많기 때문에요. 코드 번호 정확히 해주시고요. 자, 매수 가격은 오늘 1660원에 와 있는데요. 이번 주에 1,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 매수 가격 정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 가격은요. 이 앞에 조금 더 높여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종합주가수 2,000포인트 돌파되는 거 보셔야 되기 때문에 12,000원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2저점 9,800원 이렇게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특별하게 난 종목에 대해서 자신 없고 종합주가지수만 좀 보겠다 하시면 매매할 수 있는 ETF 오늘 종목 코덱스 레버리지 이렇게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레드가이, 핑크가이, 배현철 개미대표 아빠님, 저희 개인 투자분들 많이 힘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전략도 소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수 잘 깔 때 나만 빠진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함께 응원합니다. 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움 드릴게요. 자, 주식공장은 두 가지 소통 창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이쪽으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하루에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이데일리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함께 공개하고 있으니까 참여해보세요. 의외로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응원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관심조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 오늘 이 시간은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경제 채널에 관심조 모아봤거든요. 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보시죠. 쭉 불러드릴게요.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이 선정한 오늘의 관심주입니다. 이데일리TV는 실리콘웍스, 파세코, 상신 EDP, 인바디, 엔지캠 생명과학을 제시했고요. 한국경제TV가 동성 화인테, HDC 현대산업개발, NH 한국사이버결제, 에코프로비엠 제시했죠. 매일경제TV는 에스콘의 위메이드 오늘 급등했었는데요. 에코마케팅, 세코닉스 제시했고요. MTN이 앞서서 배현철 대표가 얘기하신 남영비비안, 유니셈, MC넥스, KM, 팜스코를 제시했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위 채널, 4위 채널 좀 골라주실까요? 1위와 꼴등의 간극은 어느 정도일지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예. 매주 너무 힘드네요. 네. 예, 또 써야 또 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1위는요? 예. 네. 1위 지금도 계속 고민이 되는데. 네,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일단 1등은 선택. 한국경.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개별주들의 집합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 예. 너무나 다 틀려요, 성향들이. 그러니까 공통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공통된 게 절반 이상만 되더라도 고민 좀 덜 할 것 같은데 예. 참 사람의 개성만큼의 종목들의 개성도 다 틀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등은 한국경제, 그리고 2등은 꼴등은 이데일리. 네. 그 왜 1위, 4위 저희는 왜 꼴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좀 제가 좀 잘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일단은 이데일리TV의 파세코라는 종목하고 MTN의 네. 파세코, 팜스코 발음이 비슷한데 이 두 파세코. 종목의 공통점이 예.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파세코도 마찬가지고 팜스코도 마찬가지고. 팜스코는 MTN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데일리TV의 파세코 예. 그리고 MTN의 팜스코. 예. 네. 이게 좀 공통점인데 둘 다 좀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가격적인 네. 부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칫 추격 매수했을 때 예. 손실이 좀 클 수가 자칫 갑자기 꺾여버리게 되면은 네. 손실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좀 피했으면 하는 생각에 일단 파세코하고 팜스코 둘 다 좀 선택을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일리TV가 좀 가는 게 또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제가 볼 땐 좀 꺾이는 횡보 아니면 좀 꺾이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조금은 이데일리TV 쪽에 있는 종목들이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종목 자체 보면 나쁜 종목들은 없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 제가 대응하는 그렇죠. 어떤 위치를 예. 봤을 때 좀 안 맞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데일리TV가 4등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가격적으로 접근이 약간 좀 아쉬웠네요. 예.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 지금 날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보면 거래량하고 요 다음에 생긴 소위 말해 이중천장을 만드는 요 거래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지금 뒤에 거래량이 작거든요. 근데 여기 거래량이 만약 요 거래량을 4월 20일 거래량을 뛰어넘었다면 아마 같겠죠.
근데 아마 거래량 때문에 좀 힘이 좀 약해서 제가 볼 때는 횡보 쪽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한국경제가 잘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제 성향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성향일지 예, 네. 그럼 관심주에서 들어보면 되겠군요. 네, 첫 번째 관심주 말씀해 주시죠.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말씀드릴 한국경제 건데요. TV에서 역시 골랐고, 예. 그래서 근데 골랐는데, 여기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아시아나 항공을 과연 인수할 것인가 이 성공 여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이거잖아요. 좋겠어요. 예. 근데 안 하면 주가가 튈 가능성이 있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면 예. 그 현대중공업 사례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동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현대산업개발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인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유는 빚이 구조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그러면은 현대산업개발이 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 예. 빚을 다 떠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윈윈이라기보다는 로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업황이 괜찮다면 또 문제가 되진 않겠죠. 지금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시장 상황이 좋았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예.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항공기 여객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여객 사업에 있는 그 항공 여객 고객이라고 할게요. 그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면세점으로 끌어들이게 되면서 신효과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항공업이 너무 안 좋아요. 네. 특히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항공들이 생기게 되면서 해외 근거리 노선 쪽에서 상당히 피 튀기는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코로나까지 터져버리니까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시겠지만은 건설업 쪽도 저는 그 현대산업개발은 조금 내수에 많이 치우쳐져 있지만은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매출이 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중동에 너무나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동제 수주가 많을 때는 주가들이 상당히 잘 갔다가 근데 중동에 수주가 없으니까 또 주가 못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도 이런 동전 양면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내수 쪽에 그러니까 국내 쪽에 5월달, 6월달 분양 물량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주가 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게 된다면 내년에 또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건설 쪽도 그렇고 항공 쪽도 그렇고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합쳤을 때 서로 윈윈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인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왜 네. 이걸 가지고 나왔냐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을 때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실리는 시점에서 좀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레이도 마찬가지고 아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종목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을 보시면은 5월 17일에서 20일 부근에서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이 횡보를 탈출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조금은 가져가시게 된다라면은 어차피 전업 투자자 아니신 부업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투자자분들께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종목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추세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종목 선택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데 예. 그 포트에 이런 종목들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 5월 20일이 또 매수하는 날짜가 어찌 보면 매수한 날짜가 돼버렸는데 그 이후에 3일 동안 현재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요거는 적어도 241선이 있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1선이 현재 26,500원이거든요. 그럼 26,500원이면 지금 매수하시더라도 거의 10%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좀 보수적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안정적인 종목을 가져가시라.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부합하기 때문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아시아나 이거 말씀드렸는데 정몽규 회장님의 마지막 결단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네. 상황이에요. 뭐 만약에 인수를 취소하게 되면은 계약금 이런 거 내고서라도 네. 뭐 주가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일 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네네. 뭐 크게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기 네네.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할 가능성이 있다.
약간 좀 그 선후 관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면 네. 약간 그런 느낌 맞죠? 지금 설명해 주신 맞습니다. 거. 예.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예. 좀 접근하기가 좀 그런데 예. 차트적으로 보면은 네. 또 접근할 만한 이유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이런 종목들은 또 하락 전환할 때 또 빠져나갈 시간을 또 충분히 줘요. 아 그래요? 네. 아 몸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렇- 시간은 네네. 주는군요. 네. 예, 예, 어떤 예. 테마주보다는 그래도 빠져나갈 자리가 있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 있는 그런 주시장 안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네네. 시각에 대해서도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 5거래 연속 상승하거든요. 네. 그리고 기관은 5거래 연속 사고, 외국인은 좀 5거래 연속 팔면서 매매 공방은 펼쳐지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볼까요? 기술적인 분석. 예. 일단은 뭐 26,500원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까지 딱 보면은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6,500원이요. 네, 예. 인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그분의 판단에 따라가야 되겠죠. 네, 아마 네, 네. 이 결정이 될 때 아마 제가 봤을 때 고점이 될 것 같아요. 결정을 하던 예, 이렇게 안 인수를 하던? 하던 안 하던. 네, 네, 알겠습니다. 약간 불확실한 요소는 있는데 네네. 어쨌든 큰 타격은 주가에 없을 것으로 네네.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관심주 가볼까요? 예. 네. 두 번째는 세코닉스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세코닉스 했는데요. 매일경제TV에서 제시했어요. 예, 예, 예. 네, 매일 선정을 했는데 되게 지금- 신나신가 봐요. 세코닉스에 뭐 있으세요? 네, 갑자기 저기 부조에서 피디님 뭐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요. 오, 귀가 되게 맑으시네. 저밖에 못 듣고 있는데. 예, 예, 세코닉스 괜히 선정을 찔리시는. 예. 네. 요거는 지금 이제 횡보를 최근에 네. 4월 달부터 계속 횡보였거든요. 예. 횡보였다가 예. 이제 조금 낌새가 이제 2차 상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요? 예, 매력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코닉 이거는 차트만 보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요 종목 같은 경우 4월 9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횡보였습니다. 5,05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계속 횡보였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1차적으로 5월 20일 날 일단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오늘 6% 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없었던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2주 전에 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차트가 100% 똑같이 가지는 못하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아톤을 한 게 낫겠네요. 아톤이라는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자, 이 차트를 좀 당겨 볼게요. 차트를 좀 당겨 보게 되면 자, 요 종목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횡보를 하다가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5월 7일 날 아래쪽 보시면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지금 22,0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게 어찌 보면은 조금 상승으로 그러니까 2차 상승으로 가는 어떤 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이후 어떻게 상승이 나왔는데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쪽에 대량 거래가 좀 수반이 되게 되면서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내일 쪽에 만약에 오늘 종가보다 위에서 적어도 상승 돌목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눈치를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계속 추천했던 종목들이 거의 다 이런 패턴들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레이도 마찬가지고 아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이 시간은 기업적인 분석을 하면서 기업이 네. 어떤 기업이고 지금 모멘텀이 뭐가 있고 이슈가 네네. 뭐가 있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네. 바로 주식 그 차트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네네. 성향으로 차트 먼저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저는 좀 반대 차트를 보고 네. 만약에 주식 주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가지? 이걸 이 뒤에 찾아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차트를 좀 먼저 보는데 그리고 예, 예. 차트를 좀 많이 봐달라는 그런 조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뭐 어쨌든 예.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뭐 기업적인 내용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아시잖아요. 최근에 그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거, 네, 중기능도 네.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세코닉스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부분들 계속 카메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쪽의 어떤 수혜를 계속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요 종목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어떤 주가까지 아직 회복을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복되는 듯 했지만은 지금 4월 9일 이후부터 횡보를 하다가 다시 제가 봤을 때 2차 상승 나오게 되면서 이전의 주가 수준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상승의 어떤 분기점을 오늘 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끝나게 된다면은 네. 만약에 종가 베팅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내일 쪽에 상승까지 예상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는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은 예. 개인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하는 이 생각도 종목을요? 네, 드는 종목입니다. 오, 네. 요 정도 얘기했으면은 뭐 다 예. 얼마나 좋게 보는지는 설명이 된 거죠. 네. 피디님이 네. 소신 있고 냉철한 분석을 좋아하신다고 오해하지 마시래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귀가 좀 간지러웠어요. 아니에요. 되게 예민하신데 그러지 하지 마시고요. 예. 자, 세코닉스 그러면 지금 이제 7%나 네네. 강세인데 오늘 들어가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 오늘 상승의 힘이 내일 쪽까지 예.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 상승의 힘이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틀 연속 음봉 나왔을 때 대비해서 거래량이 네. 상당히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러면은 요게 어제 매도 힘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매수의 힘이 발생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네. 힘이 만약에 오늘 세코닉스가 장 후반까지 전강 후강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요 거래량 힘에 의해서 내일 쪽까지 상승의 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뭐 내일 쪽까지 만약에 단타를 생각하시는 분은 종가 배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상승의 어떤 전환점으로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심주 가볼까요? 제가 이 세 번째는 남영 비비안인데요. 네, 앞서서도 잠시 언급이 네. 됐잖아요. 이 재난 기금 이런 쪽으로 예,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요 최근에 또 이태원발 또 간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마스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덴탈 네, 마스크 얘기 네. 나오는데 요 종목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위 스몰캡이라든지 어떤 테마주 접근하실 때 언제 접근하실 때 보면은 종목 상담하실 때 보면은 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상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요 종목도 지금 차트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세 종목 차트가 다 똑같아요. 현대산업개발, 그다음에 세코닉스, 남영 비비안 다 똑같아요. 예. 지금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오늘 거래량 실려주기 물론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은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횡보를 현재 갭으로 지금 횡보를 탈출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갭으로 띄웠다라는 건 그만큼 누가 어떤 전문가 해석을 하더라도 힘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요거는 소멸갭만 발생이 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오늘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튀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 뭐 20% 10% 넘는 강세가 20%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어떤 매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거래량을 실린 부분들하고 이 갭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후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주한지 스몰캡은 접근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굳이 스몰캡을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시점에 접근을 하는 게 승산이 그래도나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남영 비비안을 한번 참고 삼아 오늘 마지막 관심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 예. 네. 이게 금요일은 한 4% 종가로 네네. 플러스로 마감됐고 현재 네. 8%. 근데 장중에 말씀하셨다시피 17% 넘는 음. 급등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거 비슷한 예.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 세코닉스하고 비슷한 게 예. 지금 보면은 요 종목이 5월 22일 날 4.6% 상승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최근 거래량보다 크게 늘어난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상승 나왔잖아요. 근데 세코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코닉스가 지금 남영 비비안 어제 흐름이랑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은 이게 기술적 패턴이라는 것도 유행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남영 비비안을 보게 되면은 세코닉스가 상당히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네. 갈지 안 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네.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였고요. 자, 정태근 팀장님의 관심주 가볼게요. 네, 저는 두산 솔루스라는 두산 종목을 솔루스. 준비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두산그룹 쪽 얘기가 상당히 얘기 안 좋잖아요. 자구책 얘기하고 그 현금 지원책 얘기가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 중공업. 두산그룹도 내에서 제가 봤을 때 요 회사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아, 이 회사가 2차 전지 사업하고 OLED 소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알짜군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지금 M&A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LG그룹도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LG라든지 삼성이 가져가게 되면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LG가요? 어차피 LG그룹 내에서 LG화학도 그거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 디스플레이 OLED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동박 그리고- OLED 쪽. 네. 예.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OLED 쪽하고 2차 전지 앞으로 5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M&A도 충분히 이후에 진행이 될 것 같고 최근 바이오도 했잖아요. 네. 사업? 예. 바이오도 신사업인데 그 예. 신사업도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 예. 매출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전지박하고 OLED가 어쨌든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신사업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 어쨌든 돈이 되고 있는 사업
아마 이 회사를 인수를 생각하시는 인수를 생각하는 회사들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캐시카우 역할하는 사업 부분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매매 전략은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요 종목도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최근 행보를 좀 그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를 37,500원을 잡았어요. 37,500원 잡았고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5,500원. 이렇게 좀 설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이 뭐 네. 매수 적기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두산 솔루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요 종목은 신고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2주 신고가 네네. 보고 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보세요. 두산 솔루스는 25일, 오늘 신고가 났네요. 네네. 예, 오늘 신고가 그러니까 났고. 이런 게 어찌 보면은 예. 추정 매수하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게 어찌 보면 올릴 수도 있다라고 좀 봐지네요. 네, 두산 솔루스였습니다. 미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공장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